속보 하나 들어와 있는데 네. 그 대구 달성의 이진수 후보의 맞대결 상대자로는 박형용 민주당의 대구 달성군 지역위원장이 공천받았다고 소식이 전해졌는데 박형용 위원장 사실 지명도가 높은 정치인은 아닌 것 같고요. 아, 지역에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저하고 이제 절친한 그러세요? 그래요? 네. 선배님이고 87년 6월 항쟁 때 대구에 그 현장을 지휘했던 대단한. 야, 그러면 대단한 역사적으로 사람인데 대단한 역할을 하신 분이네요. 이제 대구니까 국회의원 네. 못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인영 의원 친구인데 어. 자기 친구들은 5선 6선하고 이제 은퇴할 나이인데 아직도 이제 그래요. 계속 지역에서 풀뿌리 운동하고 이제 저러고 계시죠. 안타깝습니다. 이 지역주의 정치 탓이에요. 근데 저는 저런 분들이 진짜 또 주목도 많이 받으시고 응원도 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대단하신 분인데. 그러니까 네. 이번에 상대가 또 유명한 분이시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 토론이라든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대결 구도를 잘 만드셨으면 하는 바이고 그 SBS에서 조사한 여론조사 그리고 부산 MBC에서 조사한 여론조사를 좀 소개해드려야 되는데 네. 두 곳 다 부산 북갑의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가 사뭇 좀 달라가지고 SBS 조사 같은 경우에는 하정우 1강으로 사실상 조사 결과가 나왔고 부산 MBC 조사 같은 경우에는 하정우와 한동훈의 2강 그리고 박민식 1중 형태로 나왔는데 여론조사마다 비슷한 기간에 조사를 한 것 같은데 결과는 왜 다른 겁니까, 소장님? 정당명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가 좀 차이가 있었던 것 네. 같아요. 부산 MBC 같은 경우에는 전 보훈부 장관 박민식, 전 국민의힘 대표 뭐 한동훈 네. 이렇게 넣었으니까 국민의힘 대표 맞아 한동훈 이 가능성이 높고 예. SBS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박민식 무소속 한동훈 소속 정당을 명기한 거죠. 그러니까. 네, 네. 그 차이가 있는 것 같다는 아.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런 조사의 경우에는 뭐가 더 설득력 있는 조사인 거예요? 예를 들면 SBS 여론조사가 맞다고 봐야죠. 아, 그래요? 방향적으로는 어. 의외의 답변이에요 지금 보니까. 네. 저는 상황 뭐 제가 네. 뭐 한동훈 대표에게 유리하게 일부러 얘기한다고 해서 아니, 뭐 그렇죠. 유리해집니까? 제가 생각하는 대로 얘기하지. 이건 이게 맞지. 네. 그렇군요. 그러면 자 이준석 vs 한동훈. 저요? 네. 장성철 소장님. 이거 어려워? 이거 어려워? 이준석과 한동훈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된다. 지금 현 상황에서 네. 현 상황에서는 한동훈 배지 달기를 원하기 때문에 아. 한동훈 힘내라. 네. 근데 결론적으로는 저는 이준석 한동훈 둘 다 50%씩. 어떻게 사랑을 반반씩 줍니까? 괜찮아요. 남자는 하트가 여러 개 있어요. 똑같은 크기의 하트가. 진짜 이럴 때 아우 장성철 싫어. 왜? 직접 만나 봐요. 한동훈 괜찮아요. 개인적인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이 달고 왔다 흘리고 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윤석열 정을 줄 수가 없어. 그 윤석열이 잘못한 것에 강력하게 대해서 비토했기 때문에. 네, 반대하고 일단 또 윤석열 따라 들어온 게 잘못한 거야. 본인이 이렇게 처리했잖아요. 윤석열. 정치는 역사성에 네. 아니 그래도 정통성이 한동훈 대표 측 의원들이 찬성 안 했으면 지금도 대통령은 윤석열이라니까. 자, 그러면 소장님, 한동훈은 윤어게인 안 된다고 정말 이야기를 많이 하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뭐 탄핵 때도 그렇고. 그럼 박민식 후보는 윤 정부의 법무 장관 했다가 헌재 앞에서 농성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출마할 자격이 없어요. 물리적으로 합칠 수 있는 가능성 얼마나 없어요. 보십니까? 없다. 없는데 진짜 없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겠죠. 박민식 후보가 앞에 여론조사 1자가 나오고 한동훈 후보가 3자 중후반 때 나오면은 그럼 아예 다른 얘기가 돼버리죠. 예, 그 압박이 심해질 거예요. 야, 네가 접어야 여긴 그래도 보수가 이긴다. 민주당에게 안 뺏긴다. 네. 그런 압박 때문에 여론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빨리 박민식 후보의 지지율 앞자리가 일자로 바뀌어야 된다. 거기에 한동훈 후보 측은 모든 사활을 다 걸어야 한다. 네. 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장수환님이 그래도 이제 SBS 조사에 대해서 이제 인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결과를 좀 전해드리면은 무선 전화 면접 조사 결과입니다. 부산 북갑을 대상으로 했고요. 3자 가상 대결에서 민주당 하정우에 대한 지지가 38%,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에 대한 지지가 26%, 무소속 한동훈 후보에 대한 지지가 21%로 조사됐는데 이 결과에 대해서 우리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실제 현장을 좀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제가 거의 매일 부산 북구의 민주당 지방의원 후보자들, 뭐 전 출마자들 이런 분들하고 통화를 합니다. 그러구나. 물어보면요, 실제로 한동훈 바람이 분대요. 아, 분다. 근데 바람의 실체 바람만 분대요. 동남풍이. 바람만 분대요. 바람만 부는데 주로 시장 그 다음에 부는 데가 어린이들한테 초등학교 앞에. 그 한동훈 후보가 인기가 많대요. 아, 유소년들한테. 그래서 이제 이른바 그걸 무슨 소동료 전략이다 그래서 바보 온달과. 바본들하고 다른 거야. 아, 그래요? 무왕 이야기요. 무왕 백제 이야기? 무왕이 어. 선화 공주를 얻기 위해서
그 고구마를 말을 맞아요. 나눠주면서 뭐금 있는데 알려주겠다. 예, 그렇죠. 뭐 그렇게 하면서 이제 노래 불렀다라는 거 비슷하게 어린이들 사이에서 인기는 있대요. 근데 지역민들한테 밀착해서 들어가는 것은 쉽지 않은 듯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미 밀착해 들어갔죠. 지금 한 3주 가까이 됐잖아요. 네. 같은 지역을 하루에 몇 차례씩 가고 처음에는 좀 뭐야 저 사람 뭐 이쪽 지역 사람도 아니고 뭐 TV에서만 봤는데 왔다 가겠지. 제풀이 지치겠지 했는데 이제는 좀 진정성을 느낀다고 꾸준함으로 하더라고요. 계속 부닥치기 어. 때문에 일단은 네. 선거 전략이 몇 단계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좀 지역에 좀 스며 들어가서 지역민으로서 그래 한동훈 이쪽 지역에서 정치할 생각인가 보네 맞네 이러한 인식이 저변에 깔리도록 일단은 그게 1단계 선거 전략이고 2단계 선거 전략은 어쨌든 보다 더 큰 정치인 보수파 진영에서 대통령의 대통령에 도전할 수 있는 사람 큰 정치인 그런 식으로 좀 2단계로 할 것 같은데 그 두 번째 허들이 좀 더 높아 보여요. 저는. 그렇겠죠. 네. 그거를 본인이 어떻게 넘어서느냐, 감내하느냐, 그걸 극복하느냐, 그건 한동훈 대표의 몫인데 지금 그냥 무조건 바람만 불었어, 뭐 폄하할 건 아닌 것 같고. 두고 봐야 된다. 그래도 네. 이 정도 지지율이 나오는 것은 초반에 선거 운동 캠페인은 일단 성공적이다라고 평가를 그거 해봐야죠. 인정해요. 그런 말씀 지역에서 해주신 인정을 건데.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네. 지금 우리 그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중앙당에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뭐 공약도 짜고 사람도 내려오고 이럴 텐데 무소속 후보로 지금 한동훈 후보가 지금 선거를 치르고 있는 중인데 주변에서 실질적으로 조력해주는 분들이 좀 어떤 분들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뭐 친한 게 예를 들어 다양하게 네. 내려와 있습니까? 예. 그 서울에서 내려간 분들은 솔직히 도움이 안 돼요. 아, 잔소리만 서울 누구 잔소리. 말씀이시죠? 그러면? 아니 뭐 가끔 김정- 이제 내려가는 분들 있잖아요. 김정은 최고라든지. 특정 인물을 말고 네. 하여튼 의원들도 그렇고 뭐 그렇겠지, 뭐, 참모들도 예. 방송하다가 뭐 한 이틀 내려가서 지역도 음. 갔다 오고 도움이 안 되거든.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서 토착들이 지역 현황과 좋아져야지. 조직을 아는 사람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서병수 전 당협위원장이 그 지역을 담당했었잖아요. 아, 선거를 한번 나왔기 때문에 네, 네. 거기서 그쪽에서 조직이 붙었구나. 박민식 후보 쪽으로 완전히 가지 않고 어느 정도 반은 이제 좀 끌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인 조직은 있다고 봐야 있다? 된다. 네. 그리고 그 지역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참모로서 정치적 활동을 했던 분이 계신다 하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이 시점에는 어디를 가고 어느 일정을 짜주고 누구를 만나야 해야 한다. 그리고 리스트를 다 얘기해도 되나 근데? 아니 네, 하셔도 뭐. 예. 뭐 다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네네네. 거니까 누구랑 통화를 해야 된다라는 것, 아, 어디에는 그런 것까지도 누구네 코칭을. 집에 찾아가야 한다라는 것, 누구를 만나야 된다라는 것 그런 것들을 다 리스트업 해가지고 이제 조언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조직적으로는 그렇군요. 또 밀리지 지역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거에서 그런 것들이 가장 사실 중요한 부분 아닌가요? 맞습니다. 일정 짜고 누구 맞습니다. 만나야 되는 그렇지 동선 않아요. 짜고. 뭐 그렇지 그렇지 않아요. 않아요. 이게 우리가 자꾸 착각하고 오해하는 게 그 부산 북구가 시골이 아니에요. 부산 북구는 쉽게 말씀드리면 서울의 노원이나 은평 같은 곳이에요. 아 노원이나 아. 은평 같은 곳이에요. 거기에 시장 네. 돌아다니고 지역의 초등학교 앞에 애들한테 노래 가르쳐 준다고 선거 이기고 그게 표로 연결된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네. 부산 대도시예요. 자꾸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한동훈 전 대표 선거운동원이 제일 많대요. 전국에서 팬클럽들이 아, 내려오고 진짜예요? 아, 그거 네. 내려와가지고. 그다음에 시장이라든가 상가 이런 쪽에 돌면서 뭐 맛있는 것도 사고 해서 실제로 한동훈 대표 지지자들 때문에 주위에 그 저기 뭐야 상인들이 좋아한대요. 아 돈줄 나게 해주는 전략이 진짜 그걸 좋아한대요. 네. 그냥 뭐 그런 분위기도 제가 다 전해드려서 그래서 한동훈 바람이 분다라는 이야기를 실제로 합니다. 아하. 근데 대도시에 이 선거라는 것이 기본적인 인구 구성, 직업 구성, 원적지가 어디냐, 그 다음에 연령대는 어떻게 되냐 이런 걸로 기본적으로 짜여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드라마틱하게 드라마틱하게 네. 시장에서 저기 뭡니까 악극단 와고 섞어서 온다고 해서 확 바뀌고 그러잖아요. 분위기만 그렇게 쓸려갈 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거는 보이는 것만 사실로 믿고 그렇죠.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할 수가 맞아요. 있어요. 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음. 거를 간과하지 마십시오. 박진영 원장님. 아 지금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보이지 아시는 않는데 듯한 눈치로 무슨 말하고 짓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 네. 어디 뭐 공간이 있는 모양이죠. 따로 만나는 데가. 하여튼 네. 봐보시죠. 일단은 본인이 절실하게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뭐 예를 들면 SBS 여론조사처럼 그냥 3등이고 21% 나오고 그 정도 수준은 좀 아닌 것 같고. 아 분위기가 예. 혹시 기점이 뭐 다른 데에서 5월 9일 날 출정식 이후에 네.
뭔가 좀 새 결집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신 분들. 그럼 박민식 후보가 더 그때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그때는 오히려 왜냐하면 네. 많은 사람들이 또 올 거 아니에요. 네. 그 개소식에 한동훈 후보보다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올 거예요. 국민의힘이나 보수파 쪽에 관련된 사람들이 많이 올 거라고요. 그러면 일단은 새가 붙을 건데 어쨌든 한동훈 후보가 그러한 구도를 깨고 자 나는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라는 측면과 여러분들이 끝으로 원했던 보수파의 대통령감 큰 정치 지도자 그게 바로 나야. 그거를 설득해내고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 이 숙제가 아직 남아 있다니까요. 이거를 못 해내면은요 선거 져요. 이거는 하정우가 당선되는 거예요. 근데 그 구도의 불리함을 이겨내야죠. 박민식이 제법 치고 올라올 거예요. 박민식 그리고 올라온다. 여기에 제가 보기에는 이준석 대표가 도움을 좀 줄 것 같아요. 아 이준석 이준석 대표가 도움을 줄 국포에 것이다. 나타났다는 이야기 못 들어보셨어요? 아니 들었어요. 아 맞아요. 네, 정의한 시장에 왔죠. 네. 정의한 후보. 본인 당의 후보가 있어요. 부산시장 후보. 저는 이준석 대표가 조웅천 후보를 경기도지사에 내는 순간에 야, 이 보수 통합의 긴 호흡을 보고 한동훈을 띄우면 안 되겠구나라고 마음 먹었다라고 제가 아 판단합니다. 이준석 대표가 그런 결심을 했구나. 그래요. 네. 그렇죠. 그러면 뭐냐? 어. 저는 조웅천, 양양자, 그다음에 이 보궐선거 지역구들 등에서 이준석 후보 당이 뭐 이준석 대표 당 이름 개혁신당. 개혁신당과 네. 국민의힘과의 뭔가 재미나는 이 하나의 이벤트들이 어머. 만들어질 가능성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성철 소장님? 있는데 이준석 대표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군데 재보궐선거 지역에 본인이 후보자를 출마시키겠다고 했는데 그렇죠. 네. 지금 그림 그리기 위해서. 쉽지가 않아요. 쉽지 후보가 않아요? 없어요. 후보가 없어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출마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장님 뭐 그런 의도가 이준석 대표 있다고 읽으신 부분은 동의는 하지만 그걸 실현시킬 수단은 좀 없어 보인다. 그런 아니 한 생각이 가지 더 듭니다. 궁금한 게 네. 실제로 최근에 보니까 우리 장 소장님이 정말로 이제 정치인들 셀럽들은 다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우리 박형준 후보도 인터뷰를 했던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박형준 후보의 원정은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박형준은 북갑에서 한동훈을 지지하는가 아니면 박민식을 지지하는가 너무나 많이들 궁금해하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박민식이에요. 박민식이에요. 박형준은. 왜냐하면 네. 국민의힘 후보가 박민식이고 한동훈 후보는 무소속 아니냐. 그래서 뭐 같이 손 잡는다라는 거는 자기는 상상조차 하고 있지 않다. 아, 그렇게 그래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예 대놓고 이렇게 말씀하신 근데 거군요.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우연하게 이제 부산 국부시장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한 번쯤은. 아. 그럼 한동훈 후보가 우연찮게 거기에 있어. 아. 서로 웃으면서 아이고 그 정도는 그냥 하겠지. 아. 요 정도는 하지만 박민식 후보와 함께 유세하고 같이 선거운동 하러 다니고 그런 기본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